안녕하세요. 어려워진 수능 속에서 한결같은 1등급의 길을 찾다 주민국어 주민철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부모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내용은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2022년 대입이 어떻게 국어 과목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주민국어, 그럼 저는 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어머님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몇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란 사람은요, 저는 이제까지 보통 중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오는 강사입니다. 1차적으로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한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는 저에 대한 대략적인 제가 수업을 나가고 있는 대치, 목동, 분당, 대전, 그리고 여러 기타 지역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강사들과의 차이점을 포인트로 잡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만으로 국어 수업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에 내신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입니다. 고3 학생들은 어차피 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고 마음이 급한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3 학생들은 굉장히 바쁘다라는 겁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학사 일정을 쫓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벌써 수능까지 채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의 비중이 매우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수행평가, 봉사활동 챙겨야 될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가장 효율적인 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내신반 편성을 해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별로 내신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EBS를 보면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내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수능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명덕외고와 대전외고에서 내신 전문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대원외고 특별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 외고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듣느냐? 1차적으로 국어 수업 3시간 안에서 수업과 과제를 완성하면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1차적으로 저는 학교별로 내신 자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럼 자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연간 커리큘럼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EBS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선제적인 EBS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고3 내신의 특이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3 국어 내신 대비의 특이성은 어머님들이 저희 아이는 요번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어요. 저희 아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과목명과 수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A여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범위에 현대시, 고전시가, 갈래복합, EBS 화작문이 포함이 되고, B외고는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산문, 독서, 그리고 문학 별도 프린트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고3 과목명은 수업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A여고를 보자면 과목명은 화법과 작문이지만 총 30문항 중에서 문학이 21문항, 화법과 작문이 9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이가 화작을 선택했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든 배우는 내용에는요 반드시 50% 이상의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공통적으로 나가는 범위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EBS에 대해서 EBS 수능 특강 문학과 EBS 수능 특강 독서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두어서 4월 전에 EBS 수능 특강의 3분의 2 정도의 범위를 끝낼 수 있다면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큰 무리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절 EBS 공통 부분을 EBS 출강과 동시에 진도를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어머님들이 또 하나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화작과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의 특이성입니다. 어머님들이 많은 설명회와 자료들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셨겠지만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비율은 대략 65% 대 35%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과목은요, 반드시 모두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과목의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네, 2022년 예비 수능 시행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요,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실제로 풀어봐야 됩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별도로 배워야 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비평문이 나오고 토론 토의의 내용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도의 수업 내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작 수능에서는 가장 많은 오답을 내는 부분이 바로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적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 이게 화법과 작문이라면 두 번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에요. 절반 이상의 언어, 이건 바로 문법을 의미합니다. 매체는 화작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데 그 텍스트 자체가 설명문, 논설문이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SNS, 인쇄매체, 방송매체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매체는 화작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결정적 차이는 이 언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장벽은 언어와 매체가 매우 높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국어시험은요, 이해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관리입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시간 단축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의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를 푸는데 20초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메리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결정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로 몰릴 것이고 못하는 친구들이 화작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택한 영역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표점을 부여한다는 간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좀 더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방학을 통해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모두 경험해 본 뒤에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서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 즉,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해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문법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과제물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경험을 해본 뒤에 학생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6월,
9월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머님들 올해 학생들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 수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먼저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고3 국어 수능 국어는요, 연간 커리의 특이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몇 단계로 나누어지느냐?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1월, 2월은요, 말 그대로 제대로 보기 과정, 10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1, 2 때 배웠던 수능은 엄밀히 말하면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닌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능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정확한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문학에서도 보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기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 독서는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문법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개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느냐. 지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말 자음이 과연 몇 개일까요? 과연 여기에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문법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말 자음은 어떤 걸 자음이라고 할까요? 분명 기역과 키읔은 자음인데 리을 기역은 자음이라고 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생각보다 고3 학생들은 이제까지 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새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요. 네, 국어 강사의 역할도 거기에 나오는 정리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걸 정확한 카테고리로 정확한 분류를 해주는 작업.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이건 반어고 이건 역설이라고 명료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는 게 국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겨울방학 과정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 학생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어머님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정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바쁜 과정 중에서 많은 지식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뭐 해야 되느냐?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3월, 5월은 두 가지의 미션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이고요. 두 번째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학생들이 가장 수능에 있어서 비중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1학기 중간고사의 학생의 생기부 반영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EBS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자 7월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의 과정은 EBS 수능 완성을 정리해서 1학기 기말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마지막 9월, 10월은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파이널 단계로서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관리 연습을 하고 이제까지 자신에게 취약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고3 커리큘럼은 이렇게 크게 4시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각 영역별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풀려면 어떤 수능적 개념이 필요한지를 정립해 나가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 문학,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서 특히 문법 파트를
수업 시간 중에 어느 정도 끝낼 예정입니다.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2월 초중순에 EBS 수능 특강이 발간되는 직후에 바로 EBS 분석,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실전 분석 훈련을 병행해 나가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 관리, 시간 운용을 하는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저를 볼 때 저의 수업 특징이라고 하면 별건 없습니다, 어머님. 다른 건 없고요. 14년차 고등, 고3 수능 전문 강사로 메가스터디에서 10년 이상 수업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1+1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잡는다. 그럼 뭘 정리해야 하느냐? EBS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가 많냐면 EBS 연계 비중이 70에서 50%로 줄었다. 네, 당연합니다. EBS의 연계 비중은 줄었지만 그래서 어떤 작품이 던져져도 기본적인 분석은 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연계 작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면 여기서 문학을 최단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알고 있는 친숙한 제시문을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시간 단축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수업 시간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가 제일 강조하는 포인트는 바로 아까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관리입니다. 자, 그럼 추상적으로 저는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이건 별로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1차적으로 학생들이 풀어온 모든 과제물은 완벽하게 1대1 대면 첨삭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은 1대1 서면 첨삭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궁금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성적 관리.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제일 먼저 매주 미니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성적 처리는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조교들을 통해서 성적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국어 성적은 누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학생들이 한 번 시험 본 것을 가지고 학생들은 나는 화작이 약해, 나는 현대시가 약해, 나는 경제가 약해.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문제 유형에 약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은 누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주간 성적, 주간 테스트 성적을 계속 누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취향 유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제재별로, 문제 유형별로 성적을 통합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명료하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형 수업에서 할 수 없는 관리형 단과에서는 학생 개별에 대한 상담과 멘토,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고3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개별적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3 학생들은 누구나 다 공부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다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3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해야 될 것이 많은 시기이고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업 시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화가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온 과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첨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1대1 서면 첨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대면 첨삭,
그리고 전담 조교들에 의해서 수업 시간 도중 이루어진 첨삭 이후에 전담 조교들이 저에게 보고를 하면 저는 거기에 맞추어서 특정 문제 유형이 약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에게 보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강사에 의한 1대1 첨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체계적인 누적 성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스쿨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닌 지속적인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가 누적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머님들이 크게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할 때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경제가 약해요. 우리 아이는 고전시가 약해요. 우리 아이는 현대시가 약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성적을 누적 관리해 보면 어떤 학생은 초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기가 나온 유형에 취약한 친구가 있고요. 특정 제재에 취약한 친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 유형을 진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의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료한 피드백입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20문제씩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재를 경험해 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의 수업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정말 문의가 많으신 것은 지금 코로나가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관리들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라는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단계, 2.5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현장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시행 지침을 따르지만 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그럼 지금 3단계의 논의가 한참 중인데 네, 3단계에도 온라인, 언택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은요, 그러면 온라인 땡땡 패스를 사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는 온라인 수업은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닙니다. 온라인이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도중에 질문을 하고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톡방을 통해서 충분히 과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에서 질문이 있는 부분과 질문들을 과제장 자체에 질문란이 있습니다. 매주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메모를 하거나 저희 조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24시간 카톡으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럼 방금 얘기하셨던 과제는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그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네, 테스트는 실시간 테스트. 무슨 소리냐면 주어진 시간에 공지를 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만 응시해서 답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교들에 의해서 성적 처리가 되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모님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형 문제는요, 오픈북이든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하든 학생들이 시중에서 접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평가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생생하게 같이 호흡을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조금도 진도상의 차질이 없게끔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 국어는요, 어머님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어라는 과목. 어머님들이 국어라는 과목
우리 아이 나 때는 영어 수학만 했는데 국어 왜 공부를 따로 해야 되지? 아이들 국어 왜 가장 힘들다고 하지? 네, 어머님들이 꼭 수능 국어에 대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배우셨을 때보다 제재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되는 양 자체도 굉장히 학습량이 많습니다. 독서를 한 예로 들더라도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경제, 이제는 법률, 이번엔 새롭게 2021년부터는 주제통합형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들이 나오게 되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조금은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글을 빨리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야 될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시간 배분 연습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걸 겨울방학에 갖추고 그리고 3월부터는 제일 중요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잡기 위해 EBS를 철저하게 정리한다면 분명히 내신 때도 수능 때도 우리 아이들은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주민하는 2020년 수능 국어는 내신은 주민국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호흡하고 관리하는 주민국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